자, 이제 우리가 전반부가 지나가고 어느덧 중반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들이 좀 이야기해볼 주제는 듣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솔깃한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계신 분 다 결혼하셨잖아요. 본선생 결혼 네. 얼마나 되셨어요? 17년? 17년도 한 4년 네. 되셨고 우리 혜진 쌤은 저는 2006년에 2006년도에 결혼하셨어요? 네, 2006년도면 한 15년. 네, 피아노 학과 한 35년 치셨고 굉장한 이력과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은 좀 돌이켜 보면 좀 행복하기도 하지만 또 슬프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게. 그래서 사랑이 모든 예술의 좀 소재가 되기도 하고 모든 감정의 그런 또 결정체가 되지도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좀 특별한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전에 사실 이 질문들을 먼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인기가 좋았을 것 같은 우리 보나 선생님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마이크 한번 들어주시고 지금까지 살면서 연애를 몇 번 해봤다? 저요? 예. 전 5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5손가락 안에요? 네. 그럼 지금 결혼하신 분과 가장 길게 연애했다? 네. 진짜요? 네. 굉장히 바람직한 사랑을 하셨는데 보통 대부분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결혼하기 딱 직전에가 가장 연애가 긴 게 보통 정석이잖아요. 혜진 쌤 그 정도 혜진 쌤 어떻게 되시나요? 몇 번 연애? 10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10손가락이요? 빨리 하신 건가요? 자주 하신 건가요? 빨리 시작했나요? 아니면 할 때 좀 자주 하셨나요? 스타일이. 네, 뭐 빨리도 했고 자주도 했습니다. 제일 짧게 만난 기간 얼마? 뭐 기억은 안 나는데 네. 뭐한 하루? 한 달? 한 달? 네, 너무 이렇게 또 집중적으로 또 추궁하는 질문들 하면 나중에 영상이 어디 또 올라가 있어서 평생 또 꼬리를 물고 다닐 수 있으니까 너무 집중적인 그런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결혼하셔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이쁘게 가정을 꾸리면서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보나 선생님은 가장 길게 연애하신 분과 살고 계신 게 맞고 우리 혜진 선생님은 저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연애하셨습니까? 4년 정도 했습니다. 4년요? 네, 그러면 나머지 9분들은 굉장히 빨리 선수 교체를 하셨네요. 네, 그렇죠? 네. 우리 보나 선생님은 얼마나 연애하셨어요? 저도 한 5년 5년요? 네, 했던 것 같은데. 네. 우리 기획자님 몇 년? 저는 한 1년 반 정도 연애했습니다. 그 전에는 몇 번? 그 전에도 한 5번 정도 만나본 것 같아요. 네, 네. 만났고 저도 뭐 단계별 잘 맞춰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고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된다는데 그때 날 버리고 갔던 우리를 좀 버리고 갔었던 그런 사람들도 다 잘 살고 있겠죠. 잘 살기는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도 그 많은 인연에 대해서 생각도 하시고 또 기억나실 텐데 지금 이야기 나누는 도중에 기억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든 싫든 지금까지 만나온 모든 인연이 좋은 인연이었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그 해금 선생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선희 선생님의 인연과 그리고 카펜터즈가 불렀던 탑 오브 더 월드,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그럼 같이 노래해 주세요. 제가 이 노래 부를 수 있는데 나중에 꼭 자막 처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곡을 해금 연주로 들으면서 우리 과거에 더 좋은 기억 또 혹은 안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인연들을 좀 떠올리면서 잘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해금의 김보나 선생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금 음악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식사 중이실까요? 직장에서 근무 중이실까요? 저희가 일부러 사실은 이런 연주할 때 최대한 좀 잔잔한 분위기 속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 두 곡을 들으면서 저도 사실 누군가 중 한 명이 떠올랐거든요, 순간.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제가 그 횟수에는 안 넣었던 그 친구가 한 명이 떠오른 친구가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직장 옆에 상사분들이나 혹시 또 동료분들이 야, 이 노래 예전에 내가 많이 불렀는데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저도 돌이켜 보니까 되게 가슴 애리게 막 짝사랑했던 그런 친구가 한 명 생각났는데 그 이 음악을 듣다 보면 굉장히 슬픈 것 같지만 시간을 돌이켜서 보니까 그것도 좀 추억이 되고 또 그런 기억도 나쁘지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물론 그런 추억들이 있다면 좀 직장 내에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피아노와 해금의 연주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성님의 우리 서른쯤에와 최근에 그 역적의 그 OST로 나온 그 안혜은 양의 상사화라는 노래인데요. 이 두 곡도 굉장히 많은 향수를 불러 일으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곡을 선곡한 이유가 저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두 곡은 누가 선곡한 건가요? 네, 같이 선곡했고요. 김강성님 곡은 사실 저희 나이 또래의 남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저희 나이 이상의 남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곡이죠. 그래서 서른 즈음에 불타는 사랑을 한번 하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에 선곡을 했고요. 상사화는 이제 꽃과 꽃잎이 만날 수 없는 그런 꽃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표현한 곡이고 안혜은 씨의 곡들이 이렇게 사극에 많이 OST로 등장하는데 해금과 굉장히 또 잘 어울려서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좀 전에 우리 박혜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상사화라는 게 저도 이번 이 공연 준비하면서 사실 검색해서 알아봤거든요. 최근에 제가 나간 민속마을 저희 아이들과 가면서 실제 상사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상사화라는 게 정말 꽃잎이 다 지고 나야지 꽃이 피고 또 꽃잎이 있을 때는 꽃이 없고 절대 서로 같이 피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영상 이쪽에 그 상사 어떻게 생겼는지 좀 띄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우리 그 박혜진 선생님의 피아노와 우리 보나 선생님의 해금이 어떻게 우리의 어떤 젊은 시절들을 또 표현해 줄지 한 번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 이렇게 해금과 피아노가 굉장히 잘 어울리죠. 두 분의 진짜 합주를 들으니 너무나 참 감동스러운데요. 이것을 또 영상으로 또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잠깐 우리 선생님 마이크 한번 들어오실래요? 제가 꼭 질문을 하고 싶은데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이 느끼셨겠지만 이 방금 서른쯤에와 그리고 상사와 이 노래를 옆에서 연주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제가 막 들리더라고요. 옆에서 뭔가 이 노래에 뭔가 사연이 있다. 분명히 누가 생각난다. 뭐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이 두 곡에 대한 뭐 추억이 있으신 건가요? 서른쯤에는 그냥 제가 이제 30살 되고 난 다음부터 그 이 곡 연주할 때마다 그냥 되게 감정이 좀 복받치는 곡이네요. 그다음에 상사화라는 곡은 그냥 또 이 곡도 역시 되게 국악 선율이어서 좀 제가 집중하기에는 좀 좋은 곡이긴 한데 뭐 그렇게 뜻깊거나 뭐 의미가 부여할 곡은 아닌데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아까 전에 지금 애가 4살이고 3살이고 결혼을 했고 연애했고 해보니까 결혼하기 직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뭔가 좀 팔려가는 그런 이런 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네. 마지막 이제 결혼을 앞두고 좀 여러 가지 이제 싱글 생활을 정리하는 그런 뭔가의 좀 서글픔이라고 해야 될까? 저 이런 것들도 좀 옆에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제 해석입니다. 네. 우리 혜진 선생님은 어떻게 연주하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을까요? 저는 한국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상사와 같은 선율을 들으면 특별히 저랑 뭐 어떤 상관이 있어서라기보다 그 선율 자체가 되게 제 마음을 많이 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른 즈음에나 상사화 이런 곡들을 연주할 때는 특히 저한테는 상사화나
이렇게 안예은 씨 곡이 저는 되게 좋거든요. 되게 마음을 많이 울리고 이렇게 멜랑콜리한 그런 느낌의 곡들을 할 때는 예, 굉장히 마음을 다해서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연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울린다. 저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데 방금 저도 이런 그 학창 시절과 이런 사랑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추억하면서 어쩜 보면 되게 좀 슬픈 선율이기도 하고 그런데 가끔 우리가 좀 메마른 감정에서 일상을 살다 보니까 이런 감정을 한번 좀 들춰보는 것도 굉장히 좀 방금 저는 방금 그게 눈물을 흘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좀 힐링되는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됐거든요. 마음 좀 흙탕물을 좀 일으켜서 이게 좀 마음이 좀 다시 좀 잔잔해지는 그런 기분. 좀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아 이게 또 음악을 또 들으면서 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그러면 계속 이렇게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고 계신가요? 각자 이렇게 공연을 하고 계시나요? 마이크 들고 한번 그 근황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래 혜진 쌤이 하시는 팀이 있고 저도 팀이 있는데 혜진 쌤이 어떤 공연이 있어서 같이 이제 해보자고 해서 하게 돼서 처음에 선생님을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또 각자 팀 활동도 하면서 또 저희끼리 여기 인센티브 업 하면서 또 요즘에 네,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쁜 일이잖아요. 인센티브 업하는 그렇죠. 게. 네. 그럼 다른 지금 하고 계신 팀은 정기적으로 지금 공연을 하고 계시고 있나요? 네, 저희는 공연 있을 때 네, 하고 있고요. 저희 네, 별난입니다. 저희 별난 네. 네. 우리 혜진 쌤은 어떻게 정기적으로 공연이라든지 지금 예술 활동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뭐 코로나가 사실 공연계를 많이 들썩거리게 했고 사실 뭐 클래식계에서는 지금 해외에서 다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국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데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많이 기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합창단을 2개의 합창단에서 반주를 하고 있고 사실 계속 공연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씩 지금 달이 지나면서 하나씩 캔슬이 되고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 뭐 합창단의 연습조차 못 하고 있고요. 9월에도 사실 다 있었거든요. 올해 초부터 계속 있었는데 연습이 안 되니까 또 공연도 못 하게 되고 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번에 이런 예술가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런 활동을 하면서 뭐 저야 사실은 매일 출근을 하는데 예술하는 선생님들은 지금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당장 다음 주에 출근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이해 폭이 많이 좀 넓어지는 그런 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술 선생님들은 따로 원래 직장 생활은 안 하고 졸업하고 다 바로 이렇게 예술 활동으로 하게 된 건가요? 저는 예, 원래 어릴 때부터 아까 꿈이 피아노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사실 중간에 예, 뭐 저희 부모님 일이 좀 잘 안 되면서 포기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 나는 이제부터 피아노 안 하고 손톱 길고 제일 먼저 한 게 손톱을 먼저 길었거든요. 피아노로 하면 손톱을 길 수가 없기 때문에 손톱 길고 네일 바르고 하면서 직장 생활을 조금 했습니다. 하고 하다가 보니까 아 나는 어릴 때부터 늘 꿈꿔왔고 이거 아니면 내 길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보나 선생님은 따로 직장 생활 혹시 해보셨어요? 저는 지금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는데 하면서 같이 이렇게 네, 연주 활동하고 있어서 저는 근데 음악 관련 그러니까 음악을 벗어난 일은 솔직히 해본 적이 없어서 네. 그러면 우리 이 주변에 보면 요즘같이 사실은 여기 다 피해자들이잖아요. 네. 코로나에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인데 저는 요즘에 보면 그래도 뭐 이를테면 공무원이라든지 혹시 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라든지 흔히 얘기하는 코로나랑 사실 상관없이 오히려 코로나 때는 더 편할 때도 있잖아요. 재택근무하면서 늘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간혹 혹시 요즘에 사실 코로나가 짧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은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차라리 직장인이었다면. 근데 너무 자유롭게 살아서 약간 틀에 박힌 그 직장을 제가 상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 못 다닐 것 같더라고요. 어떤 생활 하고 계신데 그러세요? 네, 그냥 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있어요. 맨날 네, 저 마음대로. 그래서 예. 네, 그냥 각 일마다 그러니까 장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저희 일은 저희가 좀 이렇게 조율도 할 수 있고
저희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시간을 좀 많이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큰 장점이어서 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이 좀 쉬어서 아쉽긴 한데 또 거의 처음으로 쉬어봤거든요. 진짜로 저는 애 낳기 전날 전주까지도 공연했고 애 낳고 한 달 있다가 네, 또 공연을 갔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오래 쉬어본 적이 처음이어서 사실 좀 좋긴 했어요. 쉬었어? 좀 좋았어요. 약간 그 우리 예술계 좀 상류층. 우리 혜진 선생님 동의하십니까? 이런 생활에? 저는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더 동의할 수 있고요. 저도 이제 틀에 박혀서 이렇게 아침마다 9시까지 가야 되고 6시에 퇴근해야 되는 그런 직장 그리고 바뀌지 않는 공기 안에서 뭔가를 이루어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처음에는 재밌어서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 뭐 돈은 남편이 벌면 되니까요. 저는 그냥 쉴 수 있을 때 쉬고. 근데 또 음악 저희가 이제 일이라고 하면은 같이 연습하고 이런 게 일인데 뭐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고 약간 의무적으로 한다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손가락만 움직이는 것 같아도 온몸을 다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으면 또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음에 되게 감사하면서 코로나 상황이 그래도 조금은 좋아지길 바라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요 최근에 이제 오늘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두 분 선생님 연습하는 거를 옆에서 계속 봤거든요. 사실 제가 그 전에 몰랐을 때는 다 전공자니까 당연히 잘 칠 줄 알았어요. 잘 쳐서 늘 재탄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아, 저 사람들은 한번 배워놓으면 계속 써먹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아침 일찍부터 해서 하루 종일 연습하고 오시고 그 전에도 계속 만나면 꾸준하게 한두 시간씩 계속 다 연습하는 거 보면서 아,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방금 선생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을 조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또 그 외에 또 연습할 때 그 집중력과 또 그런 체력과 이런 것들 생각하면 참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기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뭐 사실 대부분은 다 직장인이실 텐데요. 여기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 들으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기회가 된다면 이런 예술가로서의 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그냥 이걸 보면서 아, 저 일도 보통 일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호황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하지만 분명한 건 많은 직장인 분들과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코로나보다 더 힘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코로나가 가져오는 어떤 직장 내의 좀 어려움들, 또 관계의 또 어려움들, 또 동료와의 또 어려움들, 또 사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환경적인 것들보다 좀 더 좀 어려운 상황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직장 내에 좀 많은 어려움들은 사실 뭐 그렇다고 그때마다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그래서 저도 지난 직장 생활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좀 직장 내에 좀 트러블들이 좀 가장 좀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사실 봐야 되고 길게는 사실 몇십 년까지 봐야 되는데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정말 싫지 않은 분이라면 지금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혹시 뭐좀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 예술계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일 텐데 꼭 가면 안 맞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있나요? 그러면 바로 깨지고 마는 거예요? 아니 어떤 그런 혹시 에피소드 있으면 하나 짧게 펜쌤 먼저 한번 그런 에피소드 있어요? 이런 팀 활동을 했다. 혹은 뭐 아까 전에처럼 무슨 예술 활동을 하다가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특히 안 맞는 사람도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 혹은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 뭐 짧게 한 마디씩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실 아까 뭐 직장 생활은 싫다, 뭐 이게 더 좋다라고 했지만 저희가 뭐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반주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반주자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아기 낳기 일주일 전까지 일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기 낳는 날까지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고 되게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안 맞는 사람들과도 일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뭐 해체해 이건 절대 안 되는 거고 서로 마음을 맞춰가면서 계속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보너스님도 한마디 하실래요? 아. 계속 어디서 계속 마이크 잘 나오네. 되지. 네, 저희는 팀이니까 이제 팀의 색깔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좀 다 맞추기가 처음에는 힘들었죠. 각자의 색깔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저희가 딱 우리 팀은 이런 음악을 하자 했는데 또 제가 하기 싫은 음악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너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갈 때도 있고 어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힘들었는데 이게 팀워크라는 게 자주 만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겪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서로 다 배려하고 이해하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팀 활동할 때는 네. 지금 인센티브 업 팀은 어떻습니까? 좋아요. 좋고 아주 여기 오면 으쌰으쌰하고 갑니다. 저도 최고, 좀 최고. 지나면서 좀 생각해 보니까 그 고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실 관계 때문에 많이 요즘에 TV에 뭐 학폭이다 이런 거 있지. 뭐 저희 때까지만 해도 그냥 다 재밌게 사실 놀고 그랬었는데 군대 가면서부터 딱 진짜 한 명이 계속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해도 잘 보이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없고 또 뭔가 좀 아다리가 안 맞게 계속 뭔가 좀 실수할 때만 그 사람이 날 쳐다보고. 근데 그때부터 제 직장 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 바로 위 선임이었는데 어디 가나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캐릭터가 있어. 그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제가 직장을 옮기든 뭘 하든 항상 군대의 그 선임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보면서 그게 좀 반복이 되고 되면서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을 피할 수는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 사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 안 맞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랑 당장 이 팀 깬다고 해도 이 직장 그만둔다고 해서 다른 직장을 간다 하더라도 사실 해결이 안 되잖아요. 또 그 사람이 다시 얼굴만 바뀌어서 다시 나타나고 그래서 관계 내 어떤 공동체 내에서 그런 관계를 좀 풀어가는 법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사실은 팀 활동도 많이 해보셨고 또 직장 생활도 사실 해보셨고 자기 일도 해보셨고 또 여기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사실 저희보다 더 인생의 선배님들도 굉장히 많으실 테고 그래서 직장 내에서 혹은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했을 때 좀 이겨내는 뭔가 좀 노하우라든지 그런 팁 같은 것들이 있다면 한 가지 혹시 뭐 팁 같은 거 있나요? 질문인데. 좀 신나는 노래로 그 우리 다음 순서가 신나는 노래가 많긴 한데 분위기를 업시키는 노래방을 가시나요? 네,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또 왕국 통하는 그 노래 있잖아요. 알잖아요. 그거예요. 네. 우리 혜진 쌤은 네, 같이 춤춰주는 거죠. 그런 아. 곳에서 아, 탬버린 흔들어주고. 예, 그 여기 뭐 직장 생활하시는 모든 분들도 사실 어려움들이 쉽게 해결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너무 그 관계에 좀 집중하지 말고 조금 다른데 좀 시선을 돌리고 좀 기분을 좀 새롭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도 사실 저희들 방금 나눈 이야기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고 계신가요? 혹시 뭐 옆에 직장 동료분들과 눈 마주치면서 서로 피식 웃고 계신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조금 그런 처진 그런 마음들 좀 툴툴 털어버릴 만한 시원한 연주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떤 곡 준비했죠? 혜진 쌤? 네, 안동역에서와 예. 찌니아를 준비했습니다. 찐이야 해금으로 되나요? 자, 우리 지금까지는 우리의 좀 감정을 조금 주물러주는 그런 잔잔한 노래였다면 지금 두 곡은 조금 같이 뭐 아시는 분들 계시면 흥얼흥얼 같이 좀 부르면서 좀 업시킬 수 있는 안동역에서 그리고 찐이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상하는 거. 네, 어떻게 즐겁게 잘 듣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답이 없죠. 오히려 우리 인생에는 참 고개만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악보에도 좀 다양한 음들이 많아야지 한 곡이 이렇게 완성이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냥 한 줄에 그려진 음과 같다면 그것도 좋은 인생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주어진 삶에서 좀 상황을 좀 푸념하기보다는 좀 내 삶에 좀 멋진 악보를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모두 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삶의 후반부에 내 삶의 악보를 보면서 그때 조금 참기 잘했지, 그때 조금 고생하기 잘했지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선생님들도 여기 영상 보시면서 직장 생활하고 계시는 힘이 좀 많이 필요하신 많은 분들에게 혹시 응원의 인사 한마디씩 가능하실까요?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 아닌가요? 네, 우리 혜진 쌤 응원의 한마디. 네, 뭐 기획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모두가 다 같은 상황에 있지 않고 모두가 다 다른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나름대로 각자 삶의 무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어떤 여간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씩 기분 전환시키고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할지라도 그 중간중간에 또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기분 전환시키면서 잘 이겨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음악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삶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을까요? 행복하셨던 순간을 추억으로 간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지금의 어려움을 계기로 우리의 좀 삶이 좀 더 감사해지고 좀 더 멋진 우리의 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준비한 곡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공연을 마치고 또 다음 공연도 정말 알찬 공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인센티브 업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은 피아노와 해금의 합주인데요. 갑자기 하려니까 발음이 안 되네. 마이 페보라이트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예. 그냥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좀 긴장해가지고 영어가 잘 안 되는데. 마지막 곡은 아까 전에 혜진 쌤이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삶에 좀 좋은 것들을 기억하라는 뜻에서 나의 가장 좋은 것들이라는 곡을 연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